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어제 그래도 비트코인이 꼬리를 말면서 PC가 끝나고 또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조금 약간 걸리는 건 아직 바이낸스 쪽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거, 미국 쪽에서만 반등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셧다운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 애들까지 따라붙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업비트도 어제 많은 알트들의 어떤 눌림이 있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지워보면 그 눌림들이 있었는데 빠른 반등을 그만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항상 이런 지점들을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가장 좋지만 못 올린다면 또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주는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밑에서 잘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해줘야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장대 음봉을 내린 거를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말아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도미넌스도 여기서 장악을 하면서 쭉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단기 고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처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밑으로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이런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트를 갖고 있었던 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 곳에서 알트장을 노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알트를 좀 다시 전환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빠른 장세에서는 좀 상황이 변동이 될 때마다 이제 관점이 달라지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치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닿은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또 비트가 또 우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알트의 전환보다는 그래도 비트를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캔들 자체는 정말 좋은데 이게 그냥 쭉 이렇게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들 매수를 못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게 좋지만, 근데 사실 그냥 정식 차트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강한 저항으로 부딪힐 거고, 여기가 어디냐 99,000대나 이럴 때가 강한 저항으로 부딪힐 거고, 또 여기 상단을 보면은 106,000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넘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돌파를 하고 도미넌스마저도 고점 찍고 꺾이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알트들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일단 한 곱이 넘겼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이게 어쨌든 꺾인 상태라 기술적 반등만 주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그거는 좀 지나고 나서 차트를 봤을 때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추세를 살아있는 것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진입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런 데가 깨지면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서 그런 것들이 지켜주는 애들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매매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멤버십을 보면 손절가를 다 두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두고 현금 비중도 두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두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손절이 이번에 났어도 내려올 때 이거 알트는 손절했었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거의 고점에서 이거 보시면 많이 떨어진 것들 보잖아요. 좀 괜찮은데 이런 애들 보면 고점에서 거의 한 30-40%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30%대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떨어진 애들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손절을 안 했다면 그 풀매수인 상태에서 신규들이 여기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비트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랬고, 비트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10% 정도 떨어졌지 고점 대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알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일부 손절을 들어가면 다시 이거 현금 비중하고 이 알트를 다시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저점을 만약에 지금이 바닥을 잡은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럼 더그래프라든가 타이코라든가 이런 애들은 딱 1차 타겟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잡을 수 있었고, 이게 만약에 찐 반등이다라고 하면 V자 반등이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4차 타겟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의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멤버십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물론 하루에 2개씩도 올리고 1개씩도 올리고 하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코인이라는 게 시간봉으로만 봐도 우리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보시면 오전부터 이 오후 한 9시 때까지만 해도 음봉이 쫙쫙쫙쫙 박혀가지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반등을 딱 찍으니까 여기까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실시간으로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멤버십 오면은 좀 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니까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설명란에 유튜브 구독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다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셔야지 안 그러면 강퇴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쫄렸던 건 사실 선물이었어요. 현물은 그래도 어쨌든 진입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고 청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손절 정도만 좀 하면 되는데 얘네는 어쨌든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선물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쨌든 요 밑에서 잘 잡았고 우직하게 계속 롱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절도 났어요. 2번 정도 났는데 이전에 여기서 계속 재진입하고 발라먹고 재진입하고 막 발라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잘 대응을 해서 요 밑에 부분에서 잘 잡았단 말이죠. 평단이 지금 어디냐면 92,000이에요. 92,900대 보면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잡았고 여기까지 3차 타겟까지 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레버리지 쓴 사람들 엄청나게 청산이 됐습니다. 뭐 롱이건 숏이건 특히 롱이 많이 청산이 됐겠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있다면 이제 이런 쪽으로 뭐 리스크 관리도 하고 타점도 잡아주고 하니까 이제 선물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 가입 시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멤버십과 선물방은 별도의 방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장기 보유자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단기에서 받으면서 좀 약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 애들도 같이 받아주면 정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재차 이제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캔들 모양이라던가 어쨌든 미국의 자금이 들어온다 하는 것들은 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들 뭐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로도 해소하고 셧다운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많이 이제 개미를 털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건 김프가 아직도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김프를 줄이려면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한국 애들이 자체적으로 팔던가 아니면 새벽에 그 해외에서 가격을 올리면 돼요. 그럼 김프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존버에서 김프가 더 끼고 그리고 오르면 이 시세를 그대로 못 받아줘서 김프가 이제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과열이긴 하죠. 지금 이렇게 김프가 계속 낀다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은 맞지만 근데 그래도 저번에도 보여드린 것과 같이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은 여기서 중간에 프리미엄이 꼈다가 이때도 지금 1월까지 꼈어요. 프리미엄이 6%대까지 꼈거든요. 그러다가 쭉 빠진 다음에 김프가 2%대 꼈다가 다시 이제 역프로 가면서 알트장이 왔는데 이제 보면 이때부터 알트장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때 프리미엄은 빠지잖아요. 왜 그러냐? 초반에 알트장은 항상 버거 해외 애들이 주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외 애들이 시세를 견인할 때는 시세가 오르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빠지고 역프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게 되고 모든 자금들이 다 들어올 때는 계속 돈을 집어넣으니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잠도 안 자고 집어넣으니까 계속 프리미엄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결국 마지막 프리미엄이 꼈을 때가 한 20% 좀 넘는 가격대까지 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적인 상황까지 안 좋으니까 그때가 되면은 코인이 또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열이 더 생기면은 프리미엄이 이전보다 더 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보다 2021년보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긍정적인 거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좀 식혀준 덕분에 요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알트코인 시즌과 비트코인 시즌을 나누는 건데 요 위로 오면은 거의 알트가 고점을 찍고 그죠? 이다음부터 알트가 지금 오르면서 쭉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서 내려가면서 알트가 이제 쫙 오르는데 우리는 이 올라갈 구멍도 남았고 여기서 꺾일 때까지도 남았기 때문에 정말 큰 알트장이 올 수 있다. 기대하셔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미넌스도 어쨌든 그러니까 거의 뭐 안 떨어질 것 같았지만 어쨌든 또 꺾이고 있고 물론 이렇게 얘가 꺾이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거 대비해서 우리는 비트코인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트망에서 몰빵해놨다가 알트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데 진짜 한 몇 시간에 다 빠졌잖아요. 이거 보시면 뭐 1시간 봉만 해도 도미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봉을 해서 봐도 여기서 60%대까지 거의 찍었다가 59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거의 1시간 걸렸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되니까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58까지 다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트장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알트를 미리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알트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나 그제나 이런 무빙들이 나왔을 때 멘탈이 나갈 수 있으니 항상 현금 비중과
일정 부분의 비트코인 정도는 들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걸 제가 그전부터 계속 원칙이랍시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번에 잘 지킨 분들은 그래도 뭐 멘탈이 아프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무시하고 올 알트로 그냥 다 들고 있었다. 그것도 심지어 신규로 들어왔는데 고점 부분에서 그랬다. 그러면 진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손절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장이 만약에 요번에 떠나고 이 반등 때 못 잡아가지고 눌림을 무조건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눌림을 안 주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못 잡고 계속 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다가 가격이 진짜 본격적인 알트 시즌 시작되고 계속 오르고 그럴 때 또 들어가요. 근데 그때 되면 알트가 또 한 번 눌림이 오겠죠? 그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그냥 냅다 사서 존버만 해야겠구나. 그럴 때 얼마 가지 않아서 고점을 찍히고 시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엇박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되든 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찍으면서 계속 요즘에 말씀드렸던 그 말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셧다운 자체가 좀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29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때까지 정말 만약에 마음 먹고 올리면 코인을 진짜 미친 듯이 올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2021년에 상승장을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대부분 많이 들어오셔서.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내가 업비트에 처음 입금할 때가 언제였지 하면은 보통 2월 초나 2월 중순쯤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부처빔이 나올 때까지가 몇 달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요때가 아마 부처빔일 텐데. 이거 해봐야 몇 달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3달 정도? 3달에서 길면 4달 정도? 그럼 여기서 이 한 달은 얼마나 큰 시간이겠습니까? 이 동안 그때 막 이클 막 그때 보면 엄청 오르고 도지 엄청 오르고 막 그랬는데, 이 한 달이 얼마나 큰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트럼프가 그 취임식 할 때까지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조정에 완전히 털리지 않고 현금을 남겨놓고 또 손절을 했지만 다시 매집을 하면서 개수를 늘리고 평단을 낮췄다면 이게 결코 여러분들이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엄청 크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여기 구간에서 이때 알트가 진짜 마이너스 70% 뜨고 80% 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근데 이거 어쨌든 계속 꾸준히 모았으면 천천히 제가 매집해도 된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70에서 한 50 정도까지 줄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배가 오르면 내가 원금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2배보다 더 넘게 간 애들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코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위에서 늦게 들어왔다면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난 위험한 곳에 들어온 건 알겠는데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까 하면서 그냥 냅다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 한번 겪으면 또 쫄보가 돼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중에 올라가면 또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엇박을 타지 말고 그냥 원칙을 계속 세워놓고, 손절할 때 되면 손절하고, 들어갈 때 되면 들어가고, 현금 비중 늘릴 때 되면 늘려놓고, 줄일 때 되면 줄여놓고, 이거 계속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마이클 세일러가 암호화폐 정책 제안서를 공개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계획 그리고 국가부채 감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나스닥 상장사 퀀텀 바이오파마 같은 애들은 암호화폐 기업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업, 국가, 기관 이런 애들이 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다음에 개인이 매입을 하고, 여기 과정에서 위아더 월드를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물량을 다 얘네들한테 받으면 그때부터 개인이 거의 다 갖고 있을 때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식의 장세가 펼쳐지는데, 아직은 그래도 요 사이거나 여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걸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서 올라가주면 베스트인데,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 방송에서 실시간 실방에서 여기 지켜줘야 되는 게 베스트다. 근데 여기 못 지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음봉 떨어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물론 파월의 발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런 저항 구간이 있고 여기를 바로 못 뚫고 이렇게 떨어질 때 또 눌림이 크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려면 항상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잘 잡았다 하더라도 욕심 누리지 말고 일부는 매도하고, 그 다음에 본절 오면 다시 털어냈다가 밑에서 다시 또 잡고, 그러다 보면 평단 더 낮아지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이번 하락에 비트코인 손바뀜 활발하고 매도세가 완충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은 주저없이 매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채굴자들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도 압력은 다시 판을 짰을 뿐이다. 판을 다시 짰다. 새로운 손들이 매도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천천히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강조드렸던 원칙대로만 잘 하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동안 잘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밤에 만약에 또 시간이 되거나 목 상태가 좀 괜찮거나 하면은 한번 또 실방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제가 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영상은 그때 찍을 건데 영상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올라올 거라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리고 장도 어쨌든 갑자기 하락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다들 멘탈도 흔들흔들 거리실 때니까 최대한 잡아드리기 위해서 영상이든 방송이든 좀 해놓고 저도 마음 편하게 여행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